여러분, 교과서 152쪽을 펴세요. 두 번째 소단원 생체 촉매로 들어갑니다. 학습 목표를 다 같이 볼게요. 1번, 생명 시스템 유지에 필요한 화학 반응에서 생체 촉매의 역할을 설명할 수 있다. 2번, 일상생활에서 생체 촉매를 이용하는 사례를 설명할 수 있다. 교과서에 있는 생각해보기 애니메이션을 볼게요. 우유를 마셨더니 속이 더부룩하고 배가 아프네. 체내에 적당분의 효소가 부족한 사람은 우유를 마시면 속이 더부룩하고 설사 증세가 나타난다. 생명체 내에서 효소는 어떤 역할을 할까? 여러분, 체내에 젖당을 분해하는 효소가 부족한 증상을 젖당 불내증이라고 하는데요. 효소가 어떤 역할을 하길래 부족한 경우 이런 증상이 나타날 수 있는지 이번 단원에서 공부할게요. 먼저 기초 개념부터 알고 갑시다. 우리가 음식물을 먹으면, 예를 들어 밥을 먹으면 이것이 소화기관을 거치면서 화학적으로 분해되어 작은 영양소인 포도당이 돼요. 그리고 이 포도당을 세포 내 에너지 발전소인 미토콘드리아에서 흡수되어 분해되면서 생명활동에 필요한 에너지가 만들어지죠. 또한 우리의 밥을 구성하는 포도당은 벼의 광합성에 의해 만들어진 거죠. 이와 같이 생명체 내에서 물질이 분해되거나 합성되는 모든 화학 반응을 물질 대사라 하고요. 이 물질 대사는 두 가지 작용으로 구분할 수 있어요. 크고 복잡한 고분자를 저분자로 분해하는 과정인 이화작용, 그리고 단순하고 작은 저분자로부터 고분자를 합성하는 동화작용, 이 두 가지요. 여러분 필기하세요. 분해하는 이화작용의 예시로는 방금 본 음식물의 소화 과정, 미토콘드리아에서 일어나는 세포 호흡이 있고요. 이 과정에서는 생활 에너지 같은 에너지가 방출됩니다. 반대로 더 큰 분자로 합성하는 동화작용의 예시로는 광합성이 있고요. 빛에너지 같은 에너지가 흡수됩니다. 이렇게 물질 대사가 일어날 때는 에너지가 출입한다는 특징이 있어요. 그리고 생명체는 이 물질 대사를 통해서 얻은 물질과 에너지를 이용하여 생명을 유지하죠. 지금도 여러분은 생각하고 손을 쓰는데 에너지를 쓰고 있잖아요. 그쵸? 여러분 잠깐 다음 그림을 볼게요. 중학교 때 배웠던 것을 떠올려 보세요. 우리 침 안에는 어떤 소화 효소가 있죠? 네, 침 속에는 아밀레이스가 있고요. 위액에는 펩신이 있어서 음식물을 분해할 수 있어요. 자, 이렇게 소화작용에 소화 효소가 작용하듯이 물질 대사에는 반드시 효소가 관여하는데요. 효소는 촉매 역할을 하는 단백질로 생명체 내에서만 합성되기 때문에 생체 촉매라고도 해요. 참고로 촉매란 많이 들어봤을 텐데 화학 반응을 할 때 자기 자신은 변하지 않으면서 화학 반응의 속도를 변화시키는 물질을 촉매라 하고요. 자기 자신은 변하지 않고서 계속 반응에 참여할 수 있으니까 적은 양으로도 많은 화학 반응을 할 수 있는 특징이 있어요. 그럼 효소는 어떻게 화학 반응이 일어나는 속도를 빠르게 할 수 있을까요? 그림을 보면 활성화 에너지라고 나와 있는데 이것은 화학 반응이 일어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에너지예요. 화학 반응 전의 물질이 반응물이고 화학 반응 후의 결과물이 생성물인데요. 충분한 양의 에너지가 공급이 되어야 반응물들이 충돌을 해서 생성물을 만들 수 있어요. 즉, 반응물에 이 활성화 에너지 이상의 에너지가 주어져야 반응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렇다면 이 활성화 에너지가 낮을수록 반응물이 넘어야 하는 언덕이 낮아지니까 화학 반응은 더 빠르게 일어날 수 있겠죠. 효소는 바로 이 활성화 에너지를 낮추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활성화 에너지가 낮아지면 반응할 수 있는 분자의 수가 많아져서 화학 반응을 더 빠르게 할 수 있게 돼요. 참고로 반응열은 반응물과 생성물이 가지는 에너지 차이로 반응물과 생성물이 가지는 각 에너지는 효소의 유무와는 상관없이 일정하기 때문에 그 차이인 반응열 또한 효소의 유무하고는 상관없이 항상 일정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효소가 있을 때와 없을 때 활성화 에너지의 차이를 실생활 속 현상에 비유해 설명해 볼까요? 자, 힌트 사진을 줄게요. 맞췄나요? 네, 효소가 없을 때는 활성화 에너지가 높아서 반응하기 힘들듯이 구불구불한 산길을 차가 힘들게 오랜 시간이 걸려서 올라가요. 하지만 효소가 있으면 활성화 에너지가 낮아져서 산의 터널을 통해서 쉽게 산을 통과하듯이 물질 대사가 더 쉽고 빠르게 일어나요. 이런 효소에 의한 생명활동의 예시는 다음과 같아요. 식물이 빛에너지를 이용해 광합성할 때, 대장균이 포도당을 분해해 에너지를 얻을 때, 아메바가 분열하여 수를 늘릴 때, 또한 상처로 손상된 세포가 교체될 때, 혈액이 응고해 딱지가 생길 때 등등. 대부분의 생명활동에는 이렇게 효소가 다양하게 쓰이고 있어요. 여러분 밥 먹었나요? 맛있는 군고구마를 볼게요. 생고구마에 비해서 군고구마는 아주 달콤한데요. 그 이유가 고구마 속에는 녹말을 분해하는 소화효소인 아밀레이스가 있고 이 효소는 뜨거울 때 활성화되어서 녹말을 달달한 엿당으로 분해해 주기 때문에 군고구마가 생고구마보다 더 단맛이 나는 거예요. 고구마 먹을 때 아밀레이스 생각하세요. 그러면 우리 광고 하나 보고 갈게요. 피로 어디에서 오는가? 간 때문이야, 간 때문이야. 피곤한 간 때문이야, 피곤한 간 때문이야. 간을 풀어줘야 피로가 풀리죠. 간 피로 우루사. 자, 154페이지입니다. 앞에 광고에서 피로는 뭐 때문이래요? 네, 간 때문이라고 하죠. 자, 이 간에서 작용하는 효소들을 볼게요. 간은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알코올, 암모니아, 과산화수소 같은 독성이 있고 인체에 해로운 물질을 이산화탄소와 물, 요소, 물과 산소로 각각 분해시켜줘요. 그리고 이때 간 속의 알코올 분해 효소, 요소 합성 효소, 카탈레이스 효소가 생체 촉매로서 이 반응들을 촉진해주는 역할을 해요. 물음을 볼게요. 공장에서 인위적으로 요소를 만들 때에는 높은 열을 가해야 하지만 사람의 간세포에서는 체온 약 36.5도 정도의 낮은 온도에서도 요소가 만들어진다. 그 까닭을 촉매 역할과 관련지어 보자. 낮은 온도에서도 요소가 합성된다는 건 암모니아의 분해 반응이 체내에서는 더 쉽게 일어난다는 뜻이겠죠. 그럼 누구 때문일까요? 네, 요소 합성 효소가 체내에서 촉매로 작용해 반응에 필요한 활성화 에너지를 낮추기 때문에 암모니아 분해 반응이 쉽게 일어나는 거겠죠. 두 번째, 과산화수소수가 들어있는 삼각 플라스크에 소의 생간을 넣으면 거품이 발생해요. 그 까닭을 사람의 간 속 효소와 관련지어 보자. 여러분, 과산화수소는 그 화학식이 H2O2이고요. 거품이 발생했다는 것은 과산화수소가 분해되어 산소 기체가 다량으로 발생했다는 거예요. 소의 생간 속에 있는 카탈레이스 효소가 촉매로 작용해 활성화 에너지가 낮아지고 과산화수소가 빠르게 물과 산소로 분해되었기 때문이겠죠. 그러면 만약에 생간이 아니라 익힌 간을 넣으면 어떨까요? 우리 앞장에서 효소는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다고 했어요. 고온에서 단백질은 그 입체 구조가 변해 성질이 변하기 때문에 촉매의 기능을 잃었을 것이고 따라서 산소 거품이 생기지 않을 거예요.
실제로 효소는 그래프에서 보듯이 반응 속도가 최대가 되는 최적의 온도와 pH를 고유하게 가집니다. 대체로 우리가 아는 효소들은 체온 범위에서 활발하게 작용하고 고온에서는 반응 속도가 확 떨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자, 다음은 세 번째 물음입니다. 카탈레이스는 과산화수소를 분해하지만 알코올은 분해하지 못해요. 그 까닭은? 여러분, 애니메이션을 보세요. 과산화수소 분해 반응에 작용해볼까? 우린 모양이 딱 맞아. 예, 분해될 수 있겠군. 과산화수소가 물과 산소로 분해되었어. 알코올 분해 반응에도 작용해볼까? 우린 서로 모양이 맞지 않네. 난 분해될 수 없겠어. 귀엽죠? 답의 힌트를 얻었나요? 그림에서 카탈레이스가 과산화수소 분해에 관여하는 효소죠. 과산화수소와 알코올을 반응물 또는 기질이라 하고요. 카탈레이스는 알코올과는 모양이 맞지 않아서 결합하지 못하지만 과산화수소와는 모양이 딱 맞아 떨어져서 결합할 수 있고 효소, 기질, 복합체를 형성합니다. 그 결과 과산화수소는 빠르게 분해되어 생성물인 물과 산소로 바뀌고 카탈레이스 효소는 그 과정에서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다른 과산화수소의 분해 반응에 재사용됩니다. 이렇게 효소는 구조가 맞는 반응물하고만 결합해 촉매작용을 하는 거예요. 이것을 중요합니다. 효소의 기질 특이성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155페이지로 갈게요. 스스로 확인하기를 풀고 마칠게요. 1번, 생명체 내에서 물질이 합성되거나 분해되는 화학 반응은 물질 대사라 하죠. 효소가 있을 때 반응이 더 빨리 일어나는 까닭은 활성화 에너지가 낮아지기 때문이죠. 3번, 개구리가 겨울잠을 잘 때에는 물질 대사가 저하돼요. 그 이유는 개구리의 체온이 낮아져서 효소의 활성도가 낮아지기 때문이에요. 복습 반드시 하세요.